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파이캐럿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파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전처리를 설정을 해볼 텐데요. 우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우리가 노멀라이즈와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었지만 이 리그레션에서는 특히 변수의 스케일이 모델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멀라이즈와 트랜스포메이션을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타겟까지, 지금 타겟이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타겟까지 한번 정규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치가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이상치를 제거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상치를 제거를 해주고요. 다중공선성, 선형 상관관계가 특히 높은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셋업을 다시 한번 해주고요. 네, 셋업을 한 이후에 컬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 캐럿 웨이트는 뉴메릭이었고 나머지는 카테고리칼이었죠. 카테고리칼 변수들은 이렇게 다 원하드 인코딩으로 쪼개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인지 탑 1을 셀렉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n셀렉트를 여러 개로 설정을 해서 여러 개 모델을 이전의 클래시피케이션처럼 여러 개 모델을 비교를 해보거나 블렌딩을 해보거나 스티킹을 해보거나 실험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탑 1을 튜닝을 하고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은 RMS2로 해서 한번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가 되었고 이전에도 캡부스트가 가장 낮은 RMS1을 보였는데, 그리고 XGBoost나 엑스트라트리, 랜덤 포레스트 같은 트리 모델들이 우세했었죠. 이번에도 전처리를 하고 난 뒤에도 캡부스트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점수가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전에 엑스트라트리, 랜덤 포레스트가 효과가 좋았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부스팅 모델들이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상위 모델들이 다 부스팅 모델들이기 때문에 블렌딩이나 스티킹은 생각하지 않고 이 캡부스트를 튜닝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탑 1 모델을 추출을 했기 때문에 탑 1 모델을 살펴보면 캡부스트 리그레서를 사용을 했고 각각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한 대로 로스 펑션은 RMS2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제 모델을 생성하고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개의 폴드를 수행을 한 후에 저희가 비교했을 때와 동일한 성적표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RMS2를 옵티마이저로 해서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튜닝을 한 결과 오히려 RMS2가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차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튜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터레이션을 늘려서 좀 더 많이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늘리고 나니까 점수가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터레이션을 더 늘려서 실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터레이션을 늘려서 튜닝한 것과 늘리지 않은 것과 추가적인 파라미터들이 적용이 되었네요.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튜닝한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기 위해 매플로립 인라인을 한번 실행을 해주고요. 지금 여기에서 R2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바로 R2는 실제 모델과 예측 모델이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지듀얼이라는 수치를 쭉 봐보면 지금 분포는 테스트와 트레인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테스트 셋이 좀 더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두 개가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적합되거나 오버피팅 되거나 언더피팅 되지는 않았다, 학습은 잘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러닝, 학습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트레이닝 스코어는 트레이닝 오차는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0개의 폴드를 만들었을 때 하나씩 이제 발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발리데이션 스코어는 점점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은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피처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볼 때도 이 다이아몬드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해볼 때도 이 캐럿 웨이트라는 독립 변수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파악을 했었는데요. 역시 이 프라이스라는 종속 변수의 값을 결정을 하는데 캐럿 웨이트가 월등히 큰 역할을 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모델 학습은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점수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 셋,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테스트 셋에 대해서 모델에서 예측을 하고 점수를 산출을 해보면 122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RMSE가 우리가 학습한 셋에 대해서는 1100 정도였는데 테스트 셋에서는 조금 더 오차가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모델은 오버피팅 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